60세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80세 한의사로서 제 삶을 바꿔준 단 하나의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바로 매일 밤 마시는 한 잔의 차.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제 불면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를 돌보면서 수많은 약과 처방을 보았지만 정작 제 몸은 밤마다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새벽 2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는 잠들지 못하는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잔의 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허브들은 뇌 속 가바, GAB 수용체를 자극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치 몸속에 흐르는 작은 파도처럼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단순히 성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를 끓이고 향을 맡고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에 느끼는 행위 자체가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냥 따뜻한 물을 마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허브차의 화학적 효과보다 의식적 반복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뇌의 생체 시계가 안정된다는 것이지요. 반면 다른 학자들은 특정 허브가 지닌 항산화 물질과 신경 안정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TV를 켠 채로 휴대폰을 붙잡은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누워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잠 못 든 대가로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빠르지만 차는 오래갑니다. 빠르게 잠들고 싶다면 수면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기억력 저하 의존성 간 기능 저하로 돌아옵니다. 반면 따뜻한 차 한 잔은 느리고 잔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안정감과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면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80세까지 살아온 제가 직접 체험한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면증을 완화하는 5가지 좋은 차와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습관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불면으로 고통받던 제 삶을 바꾸어준 작은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이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겨우 차 한 잔이 수십 년 묵은 불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새벽의 괴로움 대신 새 아침의 상쾌함이 찾아왔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모마일입니다. 이 허브에는 아피제닌,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의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며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전통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차가 단순히 잠을 재촉하는 양리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를 끓이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돈합니다. 물이 끓는 소리, 허브 향이 퍼지는 순간 따뜻한 증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심리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몸과 뇌가 동시에 지금은 이완할 시간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허브차의 효과가 대부분 플라세보, 즉 기대감의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를 마시면 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실제로 뇌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특정 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레몬밤이나 발레리안 뿌리는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꾼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성분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기적 같은 밤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묻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계십니까? TV 리모컨 휴대폰 화면, 아니면 알코올 한 잔, 만약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 이제 편히 쉬자라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 불면은 사라졌고 아침의 얼굴빛은 맑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아내 역시 같은 차를 마신 뒤로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잠만이 아니라 삶의 균형 전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따뜻한 허브차 한 잔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고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주는 단순한 행위.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힘,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연구에서 확인된 불면에 좋은 5가지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도 경고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나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결심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차 한 잔을 준비하며 이제 나도 편안한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허브차가 과연 정말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허브는 단순히 향긋하고 마음을 달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허브에는 뇌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를 보겠습니다. 라벤더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변형계, 즉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 라벤더 오일을 흡입한 사람들이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수면의 깊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로 마셨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브의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허브는 발레리안 뿔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의 수면제라 불렸습니다. 발레리안은 뇌 속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지아이바의 작용을 강화해 과도한 신경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긴장으로 꽉 조여 있을 때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에서는 발레리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허브가 주는 효과를 뇌의 화학적 작용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의례적 효과, 즉 허브를 다리고 마시는 일련의 행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성분이 몸을 돕고 의식이 마음을 돕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가 만나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불면으로 고생하다가 발레리안과 레몬밤을 섞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낮 동안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차를 마시고 나면 단순히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놓여요. 누군가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허브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어떤 신호를 받고 있나요? 아직 깨어 있으라는 TV의 빛입니까? 아니면 편안히 잠들라는 허브의 향입니까? 이 작은 차이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과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사실 허브의 힘은 단순히 수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항산화 효과로 혈관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불면을 넘어 장수와 치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허브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허브는 개인의 체질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맞는 허브를 찾으시면 됩니다. 허브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내게 맞는 열쇠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0세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직접 체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학도 이를 점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허브의 힘을 빌려 몸과 마음을 달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면의 고통을 견딜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어떤 허브들이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또 어떤 허브는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마음속의 작은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나도 허브의 힘을 빌려보겠다. 이 결심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단순히 차를 마신다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뇌와 몸은 의식 리투얼을 통해 안정을 얻습니다. 하루의 끝을 특별하게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그것이 곧 수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매일 밤 지켜온 의식은 단순합니다. 차를 끓이기 전 불을 은은하게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켭니다. 그 다음 허브를 넣어 예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립니다. 물방울이 톡톡 터지는 순간 이미 제 마음은 절반쯤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잔에 따르며 두 손으로 감싸 쥡니다. 이 짧은 과정이 제게는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식은 큰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조건 반사라고 설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행위를 특정 결과와 연결합니다. 즉, 차를 끓이고 마시는 행동이 곧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로 굳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자장가를 들으며 잠드는 것처럼 어른에게도 의식은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명상이나 호흡법과 함께 허브차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잠들고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차와 의식을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분만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 함께할 때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허브차만으로 충분하다, 굳이 의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는 의식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핵심이지 차는 부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경험에서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자연의 성분, 하루하수 반복되는 의식이 만나 불면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모습입니까? TV 소음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붙잡은 채 피곤해지길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잠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한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방을 정돈하듯 몸과 마음도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 밤 이 의식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불면은 제 삶에서 사라졌고 아침은 언제나 맑고 힘차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식이 주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호흡을 천천히 고릅니다. 작은 루틴이지만 반복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잠은 저절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확인한 수면의식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절대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TV와 휴대폰에 잠을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차와 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 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약은 빨리 듣지만 부작용이 남습니다. 반면 자연치유법은 더디게 작동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결국 선택하는 길은 몸에 부담 없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한 번은 75세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더는 먹고 싶지 않아요. 수면제 덕분에 잠은 들지만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그분은 매일 밤 발레리안과 카모마일을 섞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잠이 절로 찾아왔어요. 그분의 말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닙니다. 80대 노인 모임에서 조사한 결과 불면증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제 대신 허브차 지압 호흡법 같은 자연요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다. 부작용이 없다. 마음이 안정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법의 가장 큰 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의학에서도 서양의학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허브가 약초로, 동양에서는 한약재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왔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자연치유법은 기다림의 의학이다.
오늘 마셨다고 내일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몸이 답을 줍니다. 기운이 가벼워지고 눈이 저절로 감기며 아침이 상쾌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80세인 제가 여전히 강의도 하고 환자도 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 밤 자연의 리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허브차와 짧은 호흡 명상, 그리고 따뜻한 족욕. 이 세 가지는 수십 년간 제 건강을 지켜준 소박한 루틴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깨어난다는 사실을요. 물론 자연치유법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허브는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분들이 과도하게 진정 효과가 강한 허브를 마시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소량으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맞으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이것이 안전하게 자연치유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몸을 더 무겁게 하는 약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치유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후자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대표적인 자연요법 3가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나쁜 습관과 위험 요소도 경고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커피를 저녁에만 안 마시면 괜찮아. 또는 차는 카페인이 적으니까 문제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면증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숨은 덫입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무려 6시간에서 8시간이나 됩니다. 쉽게 말해 오후 2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이 밤 10시에도 여전히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만 안 마시면 괜찮다는 생각은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커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마시는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불면으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밤 디저트로 드시던 다크 초콜릿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원인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신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합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 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적은 양의 카페인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해 수면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체질과 나이에 따라 카페인의 영향은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 못 드는 원인을 잘못 짚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불면을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은 낮에 마신 음료 한 잔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권합니다. 불면이 있다면 최소 4주간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실험만으로도 밤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차 적응하고 놀랍게도 아침의 피로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낮에도 크게 지치지 않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커피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음료 하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물론 카페인을 끊으면 처음 며칠간 두통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몸이 새롭게 균형을 찾는 과정이지요.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가벼운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불면의 원인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낮에 마신 커피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까지도 모두 포함해 보세요. 혹시 그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인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카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숙면을 돕는 대안 음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피하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불면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간단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카페인에 덫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달달한 게 땡기네. 과자 한 조각, 빵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70대 남성 환자가 늘 새벽 3시에 깨곤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는데 생활을 꼼꼼히 살펴보니 밤마다 먹던 달콤한 빵과 과자가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뇌가 다시 각성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결국 그분은 늦은 밤 간식을 끊자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학자들은 반대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이 잘 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질과 양입니다. 단순 설탕이나 정제된 간식은 해가 되고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늦은 밤의 무심한 간식 선택이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밤마다 무심코 드시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자빵, 아이스크림, 심지어 달콤한 음료까지.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불면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밤마다 TV 보면서 과자를 집어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줄이니까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대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큰 즐거움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불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드신 달콤한 간식이 오늘의 피곤함을 불러온 건 아닌지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늦은 밤 허기가 참기 힘들다면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소량의 따뜻한 허브차 혹은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포인트는 적당히 그리고 단순하게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늦은 밤 허기가 찾아올 때 선택하면 좋은 수면 친화적 간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달콤한 함정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겁니다.
불면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낮의 선택, 저녁의 습관, 그리고 밤의 작은 한 입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답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부터라도 그 함정을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할 것이고 아침은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달콤한 5분의 즐거움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한 8시간의 숙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길을 고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불면증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뇌 속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 이제 잠들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을 쬐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고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눈은 피곤한데 뇌는 깨어있는 괴로운 밤이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빛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콘텐츠 뉴스 드라마 게임, SNS 모두 뇌를 자극하고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몸은 침대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만 써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 필터가 멜라토닌 억제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빛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정보 소비 자체가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실제로 이를 지킨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일주일 만에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밤마다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잠을 설쳤는데 지금은 차라리 책을 보니 금세 잠이 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스마트폰을 붙잡은 채 피곤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피곤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숙면일까? 80세가 된 지금 저는 침실에 아예 스마트폰을 두지 않습니다. 알람도 전통적인 탁상시계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침실은 오롯이 휴식의 공간이 되었고 잠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삶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 오디오북 또는 종이책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 작은 대체 습관만으로도 불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스마트폰 대신 좋은 밤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드릴 겁니다. 불면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스마트폰 대신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혹은 따뜻한 호흡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곧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편히 쉴 시간이다. 저는 한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불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수면제는 빠르게 효과를 줍니다. 먹고 나면 금세 잠들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고마운 약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꿔 놓느냐입니다. 수면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내성입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도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알, 세 알로 늘어나야 같은 효과를 봅니다. 결국 약 없이는 단 한밤도 잘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의존의 함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고령층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제가 뇌의 신경 전달을 억제하면서 당기 기억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뿌옇고 전날 한 일을 잘 기억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수면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약물 의존은 결국 뇌의 자연 수면 리듬을 깨뜨리고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약에만 기대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환자들에게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은 진짜 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의식을 잃는 상태를 원하십니까? 수면제는 때때로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이 상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한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수면제 때문에 새벽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약을 줄이고 허브차와 이완요법으로 바꾼 뒤 조금은 느리지만 건강한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넘어질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분의 눈빛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수면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허브차 호흡법 지압, 조용한 의식 같은 방법이 바로 그 대안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몸은 점점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80세가 된 지금도 저는 단 한 번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으로 괴롭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자연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하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가진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되살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수면제를 오래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리고 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은 약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약에만 의존하며 하루를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의 힘을 믿고 진짜 숙면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60대 이후로 긴 세월 동안 불면과 씨름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오늘도 또 잠 못 이루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저는 매일 밤 평온한 잠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매일 밤 지켜온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차 한 잔의 힘이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카모마일과 라벤더가 섞인 따뜻한 차를 손에 감싸쥐고 마시는 순간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줄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 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몸은 빛 없는 평온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뇌는 깊은 잠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간식을 멈춘 것입니다. 예전엔 과자와 빵을 조금씩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벽에 저를 깨우는 주범이었음을 알게 된 뒤로 단호히 끊었습니다. 대신 허기가 질 땐 따뜻한 허브차나 견과류 소량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깨는 일이 줄고 아침은 더 상쾌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자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제는 불면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평온한 밤. 그것은 약이나 병원이 아닌 내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해 다시 새벽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불면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혹은 약에만 기대며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I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차분히 이완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불면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연구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인의 불면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원인일 수 있지만 나이에 맞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80세인. 지금 저는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들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불면은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면을 극복한 경험이 제게는 더 큰 지혜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불면을 극복하며 얻은 깨달음과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령들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밤을 바꿀 실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불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좋은 것을 꾸준히 지키는 힘입니다. 허브차 호흡, 빛을 줄이는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 속에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몸의 리듬을 되찾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진짜 치료제가 아닐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쁜 것을 분명히 끊는 용기입니다. 카페인 늦은 밤, 간식 스마트폰, 그리고 수면제 남용. 이 네 가지는 잠을 방해하는 공통의 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며 습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불면을 고치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진실입니다. 차 한 잔이 주는 따뜻함, 조용한 의식이 주는 평온함, 그리고 새벽에 깨지 않고 이어지는 깊은 잠. 이 모든 것은 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을 얻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불면을 단순히 뇌의 화학적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의 총체적 불균형으로 볼 것인가. 일부는 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만이 해답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생활 습관과 심리적 안정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환자들과 제 경험을 통해 후자가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삶의 불균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혹시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달콤한 간식과 카페인으로 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약에만 기대어 마음의 불안을 덮으려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저는 불면을 이겨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면은 내 몸이 보내는 경고장이었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을 때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환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불면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바로잡으라는 친절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마지막 정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균형을 바로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평온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나쁜 습관을 끊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실천입니다. 불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3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것을 더하기. 허브차 한 잔, 조용한 호흡, 은은한 조명. 이 작은 것들을 오늘 밤부터 더해보십시오. 둘째, 나쁜 것을 끊기. 카페인 늦은 밤, 간식 스마트폰, 그리고 장기간의 약 의존. 이 4가지는 반드시 줄이고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반복하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갈 때 몸과 마음은 비로소 새로운 균형을 되찾습니다. 저는 80세가 된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덕분에 불면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고 낮에는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잠드는 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바로 실천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붙잡고 또다시 새벽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이제 충분히 쉴 시간이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꾸준한 반복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마음속의 작은 결심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면은 결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